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예요. 오늘은 모방이 들어가는 한자 중에 2부예요. 자, 오늘 칠판을 한번 보고 10분 동안 시작할게요. 여러분 10분 동안 한자 한번 재밌게 외워볼까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모방이 들어간 한자 2부인데요. 전 시간에 모방이 들어간 한자를 배우고 왔잖아요. 근데 이 모방이 정확히 모방이 아닌 다른 자와 약간 결합해서 들어간 방자가 있어요. 1번에서 5번을 보시면 방자 위에 설립 모양 같은 걸 집어넣어서 다 들어가도 방자가 되는 한자가 있어서 5개를 한번 써봤고요. 모방이 들어가긴 하지만 모방하고 관련이 약간은 없고 있는 듯하고 이런 한자가 하나 있는데 옛날 부스였는데 지금은 그 부스를 쓰지 않아서 모방 부스편에 들어간 한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상당히 혼동스러운 한자들인데 오늘 잘 들으셔서 암기하시기 바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깃발언이라는 부스인데 모방 옆에 사람인변, 이 사람인이 옆으로 가서 이렇게 쓰는 모양, 이쪽에 위에, 자 모방과 위쪽을 다 이렇게 들어가는 한자들을 한 6가지 이 정도를 좀 외우시면 혼란스럽지 않고 또 혼동스럽지 않고 급수시험을 보실 때나 또는 내가 일상생활에 읽으실 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방이 들어가는 정말 방자가 깔끔하게 들어가서 배우는 걸 일부에서 배우셨다면 오늘은 모방의 어떤 부분이 약간 추가되어서 쓰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을 한번 배워보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오늘 배우실 한자는 두루방자인데요. 두루방이 들어가서 겹방, 헐뜯을방, 오줌통방, 방붙일방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자 보이시지요? 다 두루방자가 들어가는데 위에 있는 한자를 설립자처럼 해석을 할게요. 아래는 우리가 모방, 네모방, 두루두루 방자예요. 그러니까 사방을 뜻하는 방이 방자니까 서서 동서남북 사방을 두루두루 살피다 해서 원래 얘가 두루방인데 누가 살피느냐? 사람이 살피면 좋겠지 않느냐 해서 두루방을 발음으로 쓰고 앞에 사람인 변을 더 강조를 시켜서 겹방을 쓰게 되는데요. 어떤 단어들을 보냐면 두루방자는 부수격처럼 발음처럼 이렇게 쓰는 한자기 때문에 해석을 여기에서 뭐 그렇게 단어가 많지 않아요. 방구, 우리가 소화 안 돼서 끼는 그 방구는 한글 방구고요. 여기서는 두루두루 구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겹방자를 보시면 앞에 사람인 변 써서 사람이 두루두루 보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두루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래서 우리가 방청객 할 때 쓰는 한자예요. 자, 겹방, 들을청, 손님 객자니까 옆에 앉아서 듣는 손님이란 뜻이어서 방송국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들을 방청객이라고 하지요. 세 번째 헐뜯을방을 보시면 앞에 말씀원을 듣어서 말씀원의 옆에 있는 두루방을 써서 방발음도 하지만 말씀원자가 뜻을 도와줘요. 부수는 늘 뜻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두루두루 헐뜯고 다녀요. 진실이 아닌 말을 진실처럼 그 사람을 모함하고 다니는 것들을 우리가 비방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말씀원 들어가고 비발음 들어가서 헐뜯을비 헐뜯을방에서 비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앞에 우리 익히 배우고 왔던 육달월 부수예요. 달월이 들어가면 사람 신체 중인데 우리 신체 방광의 방자인데 옆에 어떤 장기에 붙어서 두루두루 소화를 시키고 소변을 잘 담아놓고 있는 오줌통 방자에서 방광, 광자 똑같아요. 달월에다가 빛광만 써서 방광광자에서 방광광, 오줌통방, 오줌통광, 방광 할 때 쓴 한자고요. 마지막 방붙일방이 뭐냐면 지금은 핸드폰에 뭐 영상을 올린다든지 내가 알림을 문자로 알린다든지 밴드에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알림 역할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매스컴이 없던 시절에는 큰 종이에다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써서 일명 벽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붙여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봄이 되면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어떤 글씨를 써서 붙여서 나무판에 글씨를 쓰는 것을 다 방을 붙인다고 표현하고 현상범을 잡을 때 얼굴을 그려서 붙여놓는다든지 또는 시험을 합격했을 때 붙여놓는 옛날에는 학력고사 시기에 수능을 보지 않는 시절에는 뭐 서울대학교 합격자 명단을 크게 써가지고 수험번호를 붙여서 그 방을 찾아 그 붙여진 종이에서 내 이름을 보고 합격하고 떨어졌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크게 알림을 하는 걸 방을 붙이는데 내가 그 방 붙인 어떤 시험에서 이름이 쓰여지지 않았다를 낙방됐다라고 표현할 때 한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낙자와 방붙일방을 써서 어떤 알림방에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다. 그걸 낙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에서 5번은 모방 발음을 하는데 모방이 혼자 쓰지 않고 설립자 모양이 좀 들어가 있어서 서서 두루두루 쳐다본다 해서 두루방이라는 걸 활용해서 사람 쓰면 겹방, 말씀만 쓰면 헐뜯을방, 육다를 쓰면 오줌통방, 나무목 붙이면 방붙일방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깃발원자를 부르는데 모방에다가 사람인변이 붙었어요. 모방에다 사람인변인데 이게 들어가면 깃발을 상징하고 모든 해석을 깃발이라는 말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가 다 발음 기호를 하는데 아래에 있는 한자 극이가 발음을 해주고 뜻 깃발에서 깃발기 굳기 할 때 쓰고요. 결의족절을 보시면 이 깃발과 무기를 상징하는데 군대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자, 깃발을 들고 무기를 들고 군대가 모였는데 옛날에 군대는 사로 이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를 군대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은 니네가 지킨다, 이쪽은 니네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한 가족을 군대 취급하고 그렇게 짜주었다 해서 자, 무기를 들고 깃발을 들고 있는 부족을 상징해서 결의족이고요. 가족 할 때 쓰는 한자예요. 나그네 려자를 많이 아시는데 이 뒷부분에 군대를 써놨잖아요. 깃발을 쓰시고 아랫부분은 성씨씨처럼 생겼는데 성씨씨가 아니라 사람인자를 두 개인데 잘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사람인 여기 사람인 하나 여기 이렇게 사람인 하나 돼서 사람들을 상징해요. 자, 깃발 밑에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왜 우리 군대를 보시면 부대가 있잖아요. 뭐 소대, 중대, 대대 그 다음 뭐 연대 이렇게 가면서 연대 위에 연단 또는 뭐 또 위에 사단 뭐 군대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렇게 지휘권들이 부대의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거기에 연단이라는 게 연대 위에 연단이라는 조직이 있대요. 그 연단 할 때도 이 한자를 써요. 그래서 여단 연대 연단 할 때 이 여단 할 때 쓰는 한자인데 여기에 보시면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떠다니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채취한 말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래서 원래는 군대려자인데 자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 군대려자인데 떠다닌다 해서 나그네를 써서 지금은 이 나그네자를 떠다니는 사람에서 여행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돼. 여관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어서 우리가 유래를 나그네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원래 군대에서 나그네로 변했다는 걸 좀 알아야 쉽게 이해가 되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깃발 아래 발족을 써서 깃발을 딱 든 사람이 있어요. 그 깃발을 든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아랫부분에는 발족자의 변형자인 발소자에서 발로 해석하시면 돼요. 깃발을 든 장수 밑에 많은 군인들이 빙빙 돌면서 훈련을 한다든지 그 주위를 보초를 쓴다든지 해서 돌고 있다는 뜻에서 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할 때처럼 돌고 도는 것 또는 선풍기 할 때도 이 한자를 쓰겠지요. 그래서 깃발을 딱 들고 그 밑에 사람들이 발족 돌아다니고 선회하게 시키다라는 뜻이고요. 비행기가 이렇게 삥 돌아서 쭉 이륙하려고 할 때도 선회하다라고 표현하지요. 그 다음 베풀시가 어려운데 베풀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얘도 행할 시자였어요. 행하다가 베풀다가 되는데 아랫부분에 이 깃발이고 아래는 땅지에서 온 한자처럼 생겼는데 원래는 뱀야지마에서 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또는 땅 위에 딱 꽂은 깃발을 상징하는 한자래요. 그래서 깃발을 꽂고 여기는 어떤 공사를 할 것이다. 여기는 내가 차지를 하였다라고 딱 공표를 하는 것처럼 자 깃발을 꽂고 실시한다는 뜻이에요. 행하다. 이제 시작하다. 여기를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서 깃발을 달고 있는 모습에서 실시하다. 시행하다. 이런 식으로 깃발을 꽂고 땅에 꽂고 뭔가를 펄럭이면서 실시하다. 왜 우리 남국과 북국을 탐험하면 여기는 우리 나라가 왔더라고 대한민국 국기를 꽂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점령한 땅에 국기를 꽂고 거기서부터 이제 실행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한자래요. 마지막 얘는 깃발 언자에다가 두인데 얼음이 아니고 두이자예요. 그래서 말과 말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걸 어조사라고 표현하는데 특이하게 얘는 어조사도 있지만 탄식하다는 뜻이 있어서 아하 그렇구나 아하 슬프다 이런 말을 한자로 할 때는 오호라고 표현하는 한자를 그때는 오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어조사 어자 들어가면 뭐 비교급으로 보다, 에서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한자의 어조사라는 단어는 말과 말을 연결하는 우리가 낮자만 배워서는 문장을 쓸 수 없잖아요. 영어도 내가 단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독해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걸 연결을 해서 내가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것처럼 한자와 한자어를 많이 알게 되면 문장을 해석할 때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and, 에서 조사 역할을 하는 것들 다 어조사라고 하는데 얘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두이
의미로 보셔야 돼요. 단어들을 연결해주는 애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모방이 들어간 한자인데 모방 모양은 있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나눠봤고요. 모방 아래, 이 모방 앞, 모방 위에 설립을 써서 이 두루방자 들어간 걸 한번 해봤고요. 모방은 들어갔지만 깃발이라는 부수가 정확히 있는 한자,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한자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깃발에다가 극이하면 깃발기, 깃발에다가 화살시 하면 결해조, 깃발에다가 사람들 하면 군대려가 나그네로 편함, 깃발에다가 발소를 해서 깃발 아래 모여서 돌고 있는 사람, 그 다음 깃발을 꽂는 땅, 그래서 베풀다, 행하다, 그다음 깃발하고는 관계없고 뭔가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한자로 해서 어조사어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모방이 들어간 한자를 배웠어요.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 한자들은 쉽게 모아서 하면 좋아요. 다음 영상에도 의미 같은 한자들이 어떻게 되나라는 걸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10분씩 한자 배우시면서 아주 유용하시게 쓰시길 바라고요. 똑똑해지시길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